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10월 12일 CAT 1급 1교시 문제 3, 4번입니다. 이제 모델링 첫 번째고요. 이거 모델링 해서 이제 거리하고 최적 산출하는 것까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형상은 이렇고요. 요 형상을 파악을 해보면 이제 요거 정면도하고 평면도에서 보이는 건데 이제 이런 원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필렛돼 있는데 필렛된 거는 제가 그리기 힘드니까 무시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구형으로 돼 있어요. 구형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SR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SR이 안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SR이 안 나온 게 이게 반지름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반지름을 가지고 정의된 저게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이 기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R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안 나온 겁니다. 안 나온 건데 그러면 저거 9인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9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9인지를 인지를 못하면 이제 입체적인 개념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 형상 자체가 결국은 원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원형으로 이루어지면 중심을 기점으로 모든 형상이 방사형으로 전부 다 동일한 형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호가 요 방사형으로 동일한 형태들을 가진다라고 하면 중심을 기점으로 9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안 되지면 이제 요 문제는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투상에 대한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 그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끝이 구형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요 외형을 중심으로 내부도 이렇게 파져 있어요. 파져 있는데 요 파진 것도 요 내부의 직경들이 하나씩 다 나온 게 아니라 전혀 여기 직경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요 내부 직경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냐면 바깥에 두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형상에서 두께가 얼만큼씩 남고 안쪽이 다 비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여기 나와 있죠. 15. 요 이제 구 형태도 15의 두께를 가져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를 보니까 두께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요 아래쪽, 그러니까 이 원통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래쪽의 두께도 똑같이 15예요. 여기도 이제 두께 나와 있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요쪽에서도 15고, 그걸 생각하면, 이 문제 출제자가 뭘 유도하고 있구나라는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이제 밑에 다리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다리 쪽 안쪽에도 지금 수문선으로 돼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두께가 15다라고 하면 저 부분을 구현하는데 이제 어떤 특정 기능을 쓰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기능을 안 쓰더라도 요 안쪽에 파져 있는 요 구멍은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쓰면 좀 편하게 만들고 그걸 안 쓰면 조금 번거롭게 만들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양사이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경은 이제 반지름이 27이고 그 다음에 안쪽에 R16의 구멍이 양쪽을 뻥 관통을 해서 뚫린다. 그리고 요 튀어나온 것도 양쪽에 대칭으로 존재를 하는데 요 튀어나온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안쪽에 구멍에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돌출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원통하고 합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안쪽에 있는 구멍을 나중에 뚫어줘야 돼요. 나중에.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제 요렇게 할 거예요. 이거 절반. 이 절반의 형태를 만들고, 절반을 만들었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회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회전을 해서 이제 이 전체 형체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빨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거는 별도로 처리. 그래서 다리빨은 요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줄 거고, 요 두 개를 합치기 전에, 이 다리빨하고 얘하고를 합치기 전에, 안쪽에 구멍을 먼저 뚫어줄 건데, 이거는 쉘. 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리빨을 합쳐주고, 하나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요 하부의 구멍도 쉘을 이용해서 뚫어줄 겁니다. 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게 그걸 거예요. 두께가 다 15mm로 통일돼 있다라는 건 쉘을 써주세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쉘을 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바깥에 요 돌기는 이렇게 원형으로 나온 요 돌출된 부분은 여기는 따로 하나 모델링을 하고 형상을 모델링하고 그걸 이제 대칭 복사로 반대로 넘겨야겠죠. 대칭 복사로 반대쪽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합쳐주고 돌기를 먼저 합쳐주고 마지막에 관통 구멍을 하나 뚫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새 작업 창을 열고요. 자, 그리드는 끄고요. 자, 일단은 요 형상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지금 요 상태에서 바로 만들게요. 이거야 뭐 바로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라인 여기서 이쪽으로 F8 직격키고 109 109 네, 이렇게 되네요. 109mm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이쪽 원의 반지름이 36이니까 옵셋 36 이렇게 가는 거죠. 36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5 라인 35 그래서 여기서 바깥 외경이 26이네요. 그래서 옵셋 26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여기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원형 저 부분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요걸 하나 미러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미러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가 이쪽 끝이 5mm가 짧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5mm 짧으니까 LEN DE 5mm 그냥 5mm면 안 되죠. LEN DE 마이너스 5mm 해가지고 이쪽을 5mm를 짧게 만든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미러 또 넘겨줄 겁니다. 반만 그리신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요 호의 형태가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3.5예요. 그렇기 때문에 2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크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해주고 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 나오면 꼭 반지름을 막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지름이 없어도 그릴 수 있는 호예요. 3포인트 호.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지름이 정의 안 되다 보니까 S라는 말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9라는 게 헷갈리게 되는 거고 자 DRA 한번 해보면 얘가 소수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소수점이 그래서 얘는 무한소수로 떨어질 거예요. 딱 떨어지는 값의 반지름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뜬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R5로 그래서 이제 FR5 요 필렛까지는 처리를 해주죠. 땅 이렇게 아이고 트림이 노트림으로 돼 있었네요. 자 이거는 제가 강제로 잘라줄게요. 트림으로 해놓고 하면 더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인 하나로 합쳐주고요. 자, 요걸 전부 다 하나로 합쳐주고 자 여기 이제 평면도에서 뷰큐브에서 이제 우측 하단
모서리를 딱 클릭해서 기본 등각을 돌려주고 이거 한 바퀴 돌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REV 디볼브로 선택하고 중심선 땅 뭐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엔터 360도를 다 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 360도 다 돌려주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속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속이 다 비어 있어야 되는데 꽉 차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안쪽을 비우려면 요 안쪽에 있는 형상을 그려가지고 또 회전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뺀다 그러면 이걸 제일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빼주시는 게 가장 나아요. 모델링 하기 편하고 그래서 난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요 안쪽에 있는 거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지금 두께가 1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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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m니까 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자 이게 본체 B에 있어요. B 그 다음에 쉘 S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구멍이 뚫려야 되잖아요. 요쪽에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이쪽 면을 한번 클릭해주면 한 개의 면을 찾음, 한 개가 제거되었음. 지금 화면상에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앞쪽에 있는 면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면에는 구멍이 뻥 뚫려요. 두께를 안 남겨요.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 다음에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 간격 띄우기 거리 15mm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터.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봐서 여기 이제 필렛 같는데 필렛이 저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요 필렛 반경이 5인데 15mm 두께를 가지려면 이 필렛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딱 끝나게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vs 컨셉 vs 컨셉 이렇게 그쵸 구멍이 속이 뻥 뚫려 있는 vs 엑스레이 이렇게 안쪽이 텅 비어 있는 그쵸 이렇게 비어 있는 형상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 형상 이 형상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저거는 위치적인 게, 요 끝에서부터 89 들어온 게 이제 요 가운데 형상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끝에서 모델링을 할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얘를 이제 다리바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요 안쪽에 지금 제가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얘가 막혀버려요. 절반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못 만들고 일단은 요 구멍 있는 형상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요렇게만 만들던가 요렇게 하고 요 아래쪽만 만들던가 편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어차피 하는 거 그냥 요 외부에 있는 원 형태를 그대로 따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 건데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XY 평면이 이 상태면은 원을 이쪽으로 못 그리니까 우측면이 XY에 되게 이제 전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UCS 엔터. 자, 긴 거 아무데나 찍고 X축이 이쪽 방향, Y축이 이쪽 방향.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라인.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밑으로 71. 내려줄 거고요. 전체 폭이 102예요. 그러면 옵셋 61. 100이니까 100이니까 60일이 아니구나. 옵셋 50일이구나. 50일. 죄송해요. 저처럼 암산 잘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50일을 간격을 띄워주고 그렇죠? 반대쪽도 띄워줄까요? 밀어 쓰지 말고 그냥. 그리고 이제 라인 자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께는 요 원하고 같잖아요. 그럼 원을 하나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클 자 여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큰 거 36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내려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께가 14이니까 옵셋 13 올려주고 그 다음에 트림 자르고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서 F10 눌러서 땅 닿게 여기도 4분점 잡아서 땅 닿게 그쵸? 그 다음에 트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고, 트림. 위에도 같이 잘라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ESC를 눌러버렸어요. 위쪽까지 잘라줍니다. 그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원형 빼고 요 하부 형태만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로 합쳐주죠. REG. 리전으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EXT. 자, 얘를 돌출해줘요. 자, 값은 이제 저거 두께가 65죠. 65. 자, 그런데 이제 65에서 이제 요 89를 이제 뒤로 보낼 건데, 자, 요렇게 보낼 건데, 89를. 저 89를 뒤로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89를 보내냐면, 얘를 89,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저 상태에서 89를 보내버리면, 이게 89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지금 요 끝단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되려면, 얘의 중앙이 89가 되려면 지금 이 위치가 요 중간 위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move 이 중간점이 어디로? 요 선의 끝점으로 위치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move 선택하고 직격 키고 F8 자, 이쪽 방향으로 89를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UNI로. 자, 얘하고 얘를 합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VS 컨셉.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이제 요 하부가 이제 요 안쪽이 이제 비워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비워져야 되는데, 이제 아직 안 비워져 있다.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여기서 코너는 UCS 엔터. 자, 이렇게 돌려보고요. 자, 그럼 요속을 어떻게 비울 거냐? 이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이렇게 비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따로 아까 제가 저거 돌출했듯이 요거를 따로 돌출을 하실 거예요. 요거.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 모양을 이제 돌출을 해서 어느 두께만큼 이 두께만큼 돌출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서브트랙트로. 그렇죠? 서브트랙트로 빼버리면 되죠. 근데 저는 저걸 뭘로 한다? 쉘로 한다. 자,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자, 본체 B 하고 뭘 해줄 거냐? 쉘 S.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뚫리자? 바닥이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밑으로 돌린 다음에 바닥에 있는 면을 클릭해야 되는데, 예. 지금 명령이 돌아가 버렸네. 잠깐만요. 다시. 화면 원래대로 돌려주고. 왜 명령이 딱 넘어가 버렸지? 솔리드 에디트. 자, B. 그 다음에 쉘 S.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엔터를 치면 넘어가 버리고, 이제 바닥이 뚫려야 되니까, 요렇게 돌려서, 그러면, 면 제거가 여전히 남아있죠. 면 제거인 상태에서 요 바닥면을 딱 클릭을 하면, 한 개면 찾음, 한 개가 제거되었음. 뭐가 제거된 것 같은 표시가 안 되는데, 제거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토캐드의 3D의 단점이에요.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구현하는 그 어떤 여러 가지가 엉켜가지고 시각적인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 3D의 큰 단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기 선택이 제외가 됐으면 저기 선택이 제외됐다라는 거를 진짜 제외가 된 거를 확실하게 이제 작업자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디스플레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는 거 단점인데 어쨌든 이 커맨드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거됐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고 두께가 아까처럼 15니까 15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작성자가 이제 의도라는 건 여기서 이제 쉘을 좀 써라. 왜 솔리드 에디트에 쉘을 그렇게 안 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물론 이제 쉘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쉘이라는 걸 난 쓸지 모르는데, 그러면은 다른 걸 응용을 해서 저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저기서 쉘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감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출하는 거는 저 모델링된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모델링한 데이터를 제출했다고 해도 저기서 쉘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기 채점하는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오토캐드의 이제 3D 구조상 이게 이제 인벤터라든가 뭐 그런 3D 전용 캐드가 아닌 이상은 저기서 뭘 써가지고 했는지 그 히스토리가 남지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 것까지 이제 채점할 수는 없다. 꼭 쉘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돌출된 거랑 이제 전체 관통되는 구멍이 남았네요. 그러면 자, 일단은 UCS로 바꿔야겠죠. UCS 엔터. 자, 그 다음에 찍고 X축 여기, Y축 여기. 그래서 정면이 지금 XY 평면이 되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멍 뚫어주는 건 똑같이 여기 89네요. 89 뒤로 와서 중앙까지. 그러면 서클. 여기서 이 원의 중심을 잡고, 여기서 89. 89가 아니라 저 여기 원의 반지름은 27이죠. 27. 27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무브. 자, 얘가 여기서 직격 킨 상태에서 뒤로 89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끝으로 튀어나온 게 86이니까 43이죠. 무브. 자, 여기서 이쪽으로 43 만큼 오시면 되겠네요. 43. 네, 이쪽으로 43만큼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출을 해줄 건데, 돌출을 해주는 게 어디까지 돌출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보시면 안쪽에 뚫려 있는 내부에 있는 구멍이 이거거든요. 얘. 여기 있는 4분을 이 돌출한 게 뚫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내부 구멍이 막힙니다. 네,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안 뚫고 들어오지 않으려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면 요 4분까지 딱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건, 그러면은 요 위에 이제 요 부분이 요 4분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4분을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면 요 4분에서 딱 끝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틈새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4분까지 한번 돌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EXT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땅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어디까지냐면 이 안쪽에 구멍 뚫린 거의 4분이 여기죠. 네, 여기까지. 일단 4분까지 와. 그래서 자, 우측에서 볼게요.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분까지 왔어요. 왔는데 요 가장 큰 원을 뚫고 들어왔어. 이러면 된 거예요. 다행이죠. 네, 이러면 된 건데, 만약에 이제 이 4분이 요 뚫고 들어오는 것보다 더 이쪽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끊기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틈새가 발생을 해요. 요만큼의 틈새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생각을 해야죠. 얘를 더 돌출해가지고 내부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의 크기만큼 이렇게 한번 원형으로 거기를 파준 다음에 합칠까? 뭐 이런 걸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주의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문제는 그런 이제 간섭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요렇게 하면 잘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러로 넘긴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3D에서 미러 쓰는 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얘 미러는 좀 쉽거든요. 꼭 3D 미러, 그러니까 우리가 3D에 쓰는 미러는 3D 미러인데, 3D 미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관계성이 지금 저기 XY 평면 기준으로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XY 평면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3D에서 쓰는 그 미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2D 때 쓰는 그냥 일반 미러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때 그냥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게
지금 1교시 문제인데 2교시 문제는 얘가 이쪽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미러가 3D 미러 아니면 힘들어요. 왜냐면 XY 평면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D 미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정면을 XY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즉 UCS를 바꿔주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 부분에 이제 처리가 이제 지금 1교시가 더 쉽고 2교시가 약간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다. 요건 인지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미러 하는데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뭐 어차피 만약에 이제 진짜 2D 미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3D 미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3 3D MI RR OR 아 미러 3D네요. 3D 미러라고 MI RR OR 3D 미러 3D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UCS를 원래대로 기본으로 돌려놓고 할게요. UCS 엔터 기본으로 돌려놓는 게 나아요. 저게 UCS가 틀어지면 약간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MIRR OR 3D 자 얘를 선택하고 엔터 이때 이제 얘가 반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평면 자체가 어느 평면이냐면 지금 기본 UCS에서 XZ 평면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좀 쉽게 쓰려면 뭘 써야 되냐면 ZX 요걸 쓰시는 게 좋아요. ZX 그래서 ZX 엔터 그러고 나면 이제 점을 하나 찍으라는데 가운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가운데 미러의 대칭의 중심이 어디냐 그게 중간점이죠. 이 형상의 전체의 중간점이니까 얘를 땅 찍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쳐주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대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미러 3D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연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XY 평면하고 딱 일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2D 미러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MI 해가지고 엔터 얘 선택하고 엔터 여기에 마찬가지 중간점일 거 아니에요. 중간점을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쪽으로 선을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된다. 손쉽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2D 미러도 되고 지금 이 영상은 이제 꼭 미러를 써야 되는 형상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저게 개념적으로 이제 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이 두께는 이제 저 4분에서 우리가 타켓으로 하는 요 4분에서 아이고 여기 있는 요 4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돌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 4분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잖아요. 그쵸?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쪽의 중심을 복사를 해서 이쪽에 4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도 작업이 돼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여기서 CO 카피로 자 얘를 잡고 여기서 요 중심을 잡고 이쪽 4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4분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버리냐면 네, 저 한쪽으로 틀어져 버리죠. 이게 이렇게 가버리죠. 왜냐면은 저 원통 형상에는 저기가 이제 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작업이 하나 필요한데 뭐냐면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쪽 안쪽에 있는 원의 4분과 그 다음에 앞쪽의 4분을 한번 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려주고 나서 CO 카피 얘를 잡고 얘의 바깥쪽 중심에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PER 퍼펜디큘러 직교죠. 직교로 요 손에다가 땅 갖다 대시면 포인트 잡히죠. 네, 땅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추가로 그려준 선은 델리트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러를 안 쓰고도 저렇게 보내줄 수는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다 합쳐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UNI 그래서 싹 다 합쳐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 이건 UCS 다시 바꿔줘야죠. UCS
아무데나 찍고 X축은 이쪽, Y축은 이쪽, 마찬가지 정면이 이제 XY 평면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서클. 자, 이 원의 중심을 잡고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 16.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PRESS PUL 프레스 풀 엔터. 자, 요 안쪽을 클릭. 그 다음에 안쪽으로 쭉 해서 관통되게 클릭 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제 VS 컨셉 보시면 이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뻥, 그렇죠? 뻥, 뻥. 이렇게 처리가 된다. 자, 그래서 뭐 이해만 잘 하셨다면 뭐 그렇게 어려운 형상은 아니에요. 자,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그다음에 UCS는 엔터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자, 여기 기본 등각으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다 띄우기 전에 선부터 그려야지. 네, 선부터 그려서 이렇게 3P 3D 폴리라인 해주시고, 요 하나는 여기 4분점이네요. 위쪽 상부 4분점, 하나는 요 아래쪽 요 모서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4분점이네요. 여기 4분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답 띄워서, 자, 일단은 리스트부터 LI. 자, 여기 있는 3D 폴리라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해주시면 132.2286 132.2286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고요. 자, ESC 그 다음에 VOLUME 엔터. 자, 형상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50673 8333 네, 8333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3, 4번 모델링 첫 번째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